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정 구혜림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어떻게 또 보내셨을까요? 증시는 안 좋지만 그래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위로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세로 3대 지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미국 증시는 정말 부러운데요. 연일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우 지수만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이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특히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골디락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전통 산업 위주로 또 매물이 나오면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힘을 받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기술 쪽 위주로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M7 기업 중에서는 애플과 엔비디아는 하락하면서 마감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아마존과 메타도 2% 이상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보유하신 분들은 참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차기 행정부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가는 5%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 너무나도 부러웠던 지난주 금요일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브로드컴 역시도 5% 이상 뛰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ARM과 어도비 역시도 동반 2%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AI 관련주 일부 종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뉴욕 증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준의 12월 FOMC 기준금리 어떻게 결정이 될지 많은 분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 지표에 주목할 것으로 시장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11월 이 CPI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PP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투자자들은요, 그동안의 상황과 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 봤을 때 기준금리는 인하할 것이다 라고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대응 전략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요, 좀 대응 전략을 만들기가 너무나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역시도 이 지난 주말에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될지 부결이 될지 이런 부분에 집중을 했었는데요. 이런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우리 시장에 크게 그늘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연중 최저치를 찍으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분위기가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와중에도 정치 테마주들은 요동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지난 7일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가 됐죠. 이러한 탄핵 정국의 여파 속에서 이재명 테마주 연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엔트 전국 나흘 연속으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스타코, 에이텍, 일성건설, 동신건설, 코나아이, 에이텍 모빌리티 등도 급등세에 보였습니다. 이 대표의 테마주들은 모두 연중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지만 여당과 야당 모두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이 대표의 테마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홀로 표결에 참여했죠. 안철수 의원 외 2인이 함께 표결에 참여를 했는데요. 안철수 의원의 테마주인 안랩 그리고 안랩 출신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써니전자 함께 급등했습니다. 한동훈 테마주는 지난 5일까지 상한가를 보이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덕성, 대상홀딩스, 태양금속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하고 한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투심이 약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같은 장에서 그래도 좀 올라줬다 하는 건 정치 테마주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정치 테마주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근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 저 저번 주 금요일하고 내용이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분명히 새로 썼는데 왜 저번 주랑 똑같은 내용을 말하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이 계속 지속되면은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비슷하게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일부 종목들만 상한가 가고 있고 그 외 종목들은 너무 힘을 못 쓰고 있어서요. 정치 테마주 테마 성격이 너무 강하긴 한데 아직 탄핵 정국이 해소가 되기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어서요. 이 주가 관련된 종목들 언제까지 오를지 좀 투자는 유의해야겠지만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 주목하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국내 2차 전지주 주가가 이 하락장 속에서도 주가가 나름 선방한 것에 주목해봤는데요. 오전 중에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최고 2%가량, 에코프로가 최고 4%, 약 4%가량의 강세를 보였는데 오전 중에는 그렇게 강세를 보였지만 오후 중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요 며칠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에 사흘째 테슬라 주가가 강세를 보였잖아요. 이에 따라서 국내 2차 전지주도 비록 오전이긴 하지만 주가가 들썩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며칠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전 거래일에는 5.34% 오른 주당 389.22달러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테슬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건 미국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낙관적인 보고서로 풀이가 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 존 머피가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종전 350달러에서 4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시연에 참관했다면서 테슬라가 로보택시 서비스를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단계에 거의 도달했다고 진단한 겁니다. 이에 끝나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차기 사업인 로보택시의 구체적인 정보가 소셜미디어인 X를 통해서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장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2차 전지주 투자 심리도 개선됐는데요.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가가 오늘 오전 중에는 강세를 보였고요. 더불어서 국내 코스닥 시장의 2차 전지주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오전 중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등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리튬과 니켈 등 주요 원자재의 가격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실적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 당선인이 펼치는 반중 정책이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나중에 반중 정책이 본격화가 되면 국내 업계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는 올해만 잘 버티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겁니다. 오늘 약세장에서 그래도 하락폭이 적으면서 오전 중에 강세를 보인 종목에 특히 주목해봤습니다. 네,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오늘 오전에는 약간은 강세 보였었는데요. 하락 전환한 이후에 결국에는 하락하면서 마감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주 오늘 장에서 오전에는 그나마 좀 선방을 해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포인트는요, 어디로 갔나 하고 살펴봤더니 중국 기업에서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배터리 가격 측면에서 중국 배터리가 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소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우울한 장이지만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좀 위로의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전통식품 품질인증 품목 수출협의회가 주최하는 한국 전통식품 전시회 및 수출 상담회가 지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쿄 시부야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참여 업체 중 속 깊은 이정희의 이정희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 정말 근본이라고 할 수 있죠. 속 깊은 이정희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셨는데요. 속 깊은 이정희 대표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먼저 속 깊은 이정희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속 깊은 이정희에는 이정희 브랜드는요, 한국의 전라남도에서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라남도에 영암군이라는 곳이 있는데 영암은 동쪽은 산악지대고 서쪽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런 중에서 산악지대에 있는 신북면에 오봉산 자락에 있어서 아주 공기가 청정해서 좋습니다. 아, 네. 이 청정한 공기, 자연 속에서 또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특히 만능 간장 정말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우리 간장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숙성시켜야 출하할 수 있습니다. 간장은 어떻게 내가 특별히 어떤 맛있는 것을 담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만들어주는 그런 간장입니다. 그 중에서 아이키움이라는 어린이 간장이 있는데요. 그 간장은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한국의 속담이 있어요. 역시 유아기 때 입맛이 계속 지속돼서 어른이 될 때까지 그 입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 입맛을 길들이기 위해서, 입맛 들이기 위해서 간장, 3년 숙성된 간장을 다시 어린이들 입맛에 맞게 천연 재료로 가미해서 다시 1년 동안 오봉산 자락의 햇볕에서 익혀서 출하한 제품입니다. 정말 이 자연의 기운을 받은 제품인 것 같은 네, 느낌이 맞습니다. 드는데요. 제가 또 보니까 쌀 요거트라고 있더라고요. 요거트는 많이 들어봤는데 또 쌀 요거트는 처음이었어요. 네. 근데 또 이것도 인기가 많다고 하던데 네. 도대체 비결이 뭔가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젊은 청년들이 아침밥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쌀 소비량도 줄고 있고, 그래서 이 쌀을 소비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만들어서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쌀을 가지고 요거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휴대하기 간편해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가서 아무 때나 마시면 되는 것이라서요.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특히 현대인들 바쁜 아침 일상 속에서 네. 식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또 제가 보니까 청국장도 좀 남다르게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대부분 청국장, 옛날 청국장은 약간 그 젊은 친구들이 싫어하는 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일정한 온도에서 자연에서 띄운 그 청국장은 향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국장이 건강한 식품으로 이미 논문에도 발표가 돼 있고, 예를 들자면 뭐 항암 치료제 역할도 하는다. 50% 정도 그런 논문도 발표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식품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건 역시 휴대하기가 좋아야 되겠다.
그리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청국장을 과립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시 인기가 좋습니다. 네. 네. 이게 휴대할 수 있어서 더욱더 많은 분들이 또 네. 찾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자연의 기운과 이 정성을 담은 속 깊은 이정희의 제품들 많은 분들이 더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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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보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간은 변주연 아나운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연말이라서 약속도 정말 많고요. 갈 곳도 너무 많아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요즘 연말이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약속도 많고 바쁘실 텐데요. 그런데 연말에는 모두가 기다리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기다리는 D-Day가 있는데요. 어떤 날이냐면요. I don't wanna laugh for Christmas. 네, 머라이어 캐리의 캐롤 익숙하시죠? 네, 캐롤이 울려 퍼지는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입니다. 구앵커님 기다리셨나요? 노래를 들으니까요.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더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보경 아나운서님은 기다리셨나요? 크리스마스? 저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크리스마스가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요? 이 분위기를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게. 오, 네, 저도 기다렸습니다. 휴무니까요. 기다리신 것 같아요. 오늘 약간 레드 컬러로. 네, 크리스마스 컬러에 맞춰가지고. 휴일 컬러를 입고 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모두가 기다린 크리스마스가 2주 뒤로 다가왔는데요. 지금부터 크리스마스를 어디서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흥미를 사로잡을 크리스마스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 서울 여의도 한강에서 즐길 수 있는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축제입니다. 이름부터 로맨틱하죠? 크리스마스의 로맨틱한 분위기를 한강에서 느낄 수 있도록 대형 온실을 통한 실내 마켓을 조성하고 12m의 커다란 대형 트리까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압도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실감하실 수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포토존도 함께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멋진 사진까지 남겨보실 수 있고요. 또 산타의 우체국 그리고 재밌는 이런 이벤트 요소까지 가득하다고 하는데 안 가볼 수 없겠죠? 크리스마스 이 마켓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요. 또 한강에서 한다고 하니까 너무 로맨틱한 것 같습니다. 일정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지 장소도 너무 궁금한데요. 네, 이제 축제 일정은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고요. 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이 첫날의 점등식은 20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축제 즐기러 저도 빨리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이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너무 궁금해요. 네,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은 이 눈과 귀가 즐겁고 이 각종 체험과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인데요. 이렇게 오감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축제에 빠질 수 없는 건 음악인데요. 이렇게 엘프의 스테이지 공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민 참여 공연으로 이 서울 거리 공연팀과 협업을 해서 구석구석 라이브 공연 공원 곳곳에서 상시 펼쳐지고요. 특별 공연은 개막식과 크리스마스 이브에 2번 펼쳐집니다. 이 한강공원의 조형물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진저브레드의 작업실 프로그램입니다. 이 조형 전시 미술가 이재영 작가의 미디어 아트 작품 전시로 조명 아래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공원을 거닐면서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에 매료되실 것 같은데요. 정말 상상만 해도 한강의 크리스마스는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이 다음은 오감 중에 촉각인데요. 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대부분 크리스마스 축제가 공연과 비축제인 걸 감안하면 특별한 프로그램 구성인데요. 눈사람 공방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매일 축제 기간 동안 다른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감을 만족시키는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이라니 정말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오감이라고 했는데 한 가지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뭐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미각. 네, 맞아요. 네. 건강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먹어야 힘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푸드존이 빠질 수 없는데요. 한강에는 루돌프의 주방이 있습니다. 이 루돌프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함께 썰매를 끌면서 전 세계에 선물을 주러 다니는데요. 그러면서 전 세계 음식을 맛보는 이 루돌프가 맛잘알입니다. 그런 루돌프의 주방을 털었다고 하는데요.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대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루돌프가 세계 각국을 먹으면서 여행하면서 먹었던 음식을 테마로 20개 정도의 푸드존을 구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찬 구성의 행사라니까 정말 꼭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루돌프가 맛잘알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는데, 이제 루돌프에게 한 수 배우러 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크리스마스를 이제 한강에서 보내려고 하는데, 크리스마스는 딱 하루잖아요. 근데 보니까 행사는 11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는데, 모두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같은 프로그램이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요. 항상 늘 다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일정별로 매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 눈사람 공방 체험 프로그램의 개별 일정들인데요. 이제 나만의 머그컵 만들기, 그리고 크리스마스 캔들 만들기, 또 석고 방향제, 오르골 향수 등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즘에 유행하는 이렇게 비건 레더, 키링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재료비로 인해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은 유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20일 개막식에는요, 트럼펫, 트럼본 이런 밴드 공연 프로그램이 하루 2번 펼쳐지고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사랑을 주제로 한 다양한 뮤지컬, 김종욱 찾기, 그리스, 웃는 남자의 넘보곡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뮤지컬 음악 공연까지 볼 수 있는 축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번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분들은 여의도 한강으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강에서 이쁜 크리스마스 추억도 만들고 바쁜 삶에 지친 마음도 사르르 녹이면서 내 인생의 특별한 추억을 선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이런 축제에 알차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어디를 가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은요, 바로 여기죠.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바로 달려가시면은요, 행복한 추억과 함께 소중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소식 알려주신 변지은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이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장 물론 분위기는 너무 좋지 않지만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자, 오늘 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경 아나운서, 오늘 장 어떻게 끝이 났나요? 네, 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 고민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시장 어땠는지 천천히 같이 짚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2.78% 빠진 2460.5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발되면서 최근 1년 내 장중 최저치로 떨어졌는데요. 이른바 블랙먼데이 사태로 불렸던 글로벌 증시 대폭락대인 8월 5일 수치보다 더 낮습니다. 오늘 상승한 업종, 코스피에서 상승한 업종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몇몇 정치 테마주만 빨간불을 켰는데요. 하락 업종은 가장 하락폭이 컸던 업종은 금속, 건설, 화학 업종 순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낙폭이 컸습니다. 5.19% 내린 627.01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오늘 개인만 홀로 팔자 포지션 취하는 가운데 개인이 8,897억 원어치 매도세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사자세였습니다. 각각 1,009억 원, 6,918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한 게 눈에 띄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제조, 운송장비, 부품업종, 대형주 위주로 많이 담았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9거래일 연속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형주, 제조업종, 전기전자 업종 순으로 많이 샀습니다. 반면 개인은 대형주, 제조, 전기전자 업종 순으로 많이 팔아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매매 동향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만 홀로 팔자세입니다. 개인이 3,016억 원어치 팔아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49억 원, 1,002억 원어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좀 떠날 줄 알았는데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2거래일 연속 샀고요. 기관은 4거래일 연속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오늘 코스피 시장 전반적으로 하란불 켜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1.29% 내린 53,4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08% 오른 168,9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외에도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현대모비스 오늘 2.54% 오른 24만 3천원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오늘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153만 5천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금융주인 KB금융 2.93% 빠진 82,800원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금융주는 윤 정부의 정책 수혜를 받던 업종이었죠. 증권가에서는 금융주 낙폭이 너무 과도하다. 주주 환원이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은 조금 비현실적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오늘 낙폭 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KB금융 2.93% 빠진 82,8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오늘 대장주인 알테오젠 6.86% 빠진 28만 5천원 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 우울하실 것 같은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오늘 0.46%, 0.99% 내린 가격에 거래 마쳤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오늘 하락세가 좀 두드러졌습니다. 리가켄바이오 5.44% 빠진 99,0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오늘 JYP엔터테인먼트 7.32% 빠진 67,100원 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인 엔캠도 7.74% 내린 14만 5,4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 경제 시황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시장 변동성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변동성을 기대하면서 신규 투자를 진행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위험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의 권수경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 정리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모두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8% 하락하면서 2,36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거의 저점 라인에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은 분위기가 훨씬 더 안 좋았습니다. 오늘 코스닥 5%대 하락을 하면서 62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650선 밑으까지 내려간 것은 이 코로나19 시기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좀 장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승한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코스피 그 많은 종목 중에서 60종목만 오늘 상승을 했고요. 하락한 종목은 870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종목 117개고요. 하락한 종목이 1,500개가 넘기 때문에
때문에 10배에 가까운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단에 위치한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했기 때문에 뭐 하락한 종목을 말하기보다는 상승한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을 정도로 다 파란불을 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장에 상장한 종목이요 2,714개인데요. 약 40% 넘는 종목이 모두 다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 종목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의 분위기 너무나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연중 최저점에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52주 최저가를 기록한 종목도 무려 1,0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 테마주를 제외하고는 오른 종목 거의 찾기가 힘든데요. 오늘 장에서 그나마 좀 선방한 종목들 몇 개 빼고는 모두 다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 리스크,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과 테마를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 찾아봤습니다. LS 마린 솔루션이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해줬는데요. LS 전선과 국내 최초로 육지 제주간 전압형 HVDC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남 완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약 90km 해저 전력망을 구축하는 제주 3연계 사업인데요. 이는 LS전선이 2009년에 수주한 제주 2연계 사업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 LS 마린 솔루션은 LS 전선과 함께 해저 케이블의 생산 및 시공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LS 전선의 자회사 편입 이후로 사업 시너지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완수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해저 케이블 시공 프로젝트도 중요한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LS전선과 함께한 LS 마린 솔루션의 첫 해상풍력 시공 사례로 국내외 해저 케이블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해 LS전선과의 시너지는 앞으로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업에서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급을, LS 마린 솔루션은 시공을 맡아 설계부터 생산, 시공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프로젝트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기대감이 쏠리면서 LS 마린 솔루션 오늘 장중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LS 마린 솔루션 오늘 같은 장에서 좀 상승을 해줬습니다. 오늘 갑자기 오후 1시경에 급등을 했거든요. 이 VI가 발동될 정도로 갑자기 튀어 올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에서 도대체 무슨 소식이 있었길래 라고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LS 전선과 함께 해저 케이블 성공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정말 상승 종목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이 해저 케이블 저희가 이 지금 탄핵 전국에 들어서기 전에 지난주에 좀 케이블과 해저 케이블과 관련된 소식들 일부 좀 전해드렸었잖아요. 기억해 보시면서 함께 또 앞으로의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경 아나운서는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 보셨을까요? 네, 저는 주말 동안 일어난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좀 큰 종목에 주목해봤는데요. 최근 힘을 못 쓰는 주도주의 국장 피난처는 바로 엔터주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JYP 소속 글로벌 걸그룹인 비처의 멤버 KG가 소속사 직원에게 학대당했다고 주장한 것이 오늘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KG가 허위 및 과장된 내용을 외부에 일방적으로 공표하면서 소송이라는 방식을 택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요. 본 사안으로 인해서 비처의 다른 멤버들과 당사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JYP 엔터테인먼트 주가 확인해 보시면요. 장중에는 11.46% 떨어진 64,100원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JYP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이번 3분기에는 1,705억 원의 매출액과 484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했고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또 지난주 소속 걸그룹인 트와이스가 컴백했고 소속 보이그룹인 스트레이키즈의 월드 투어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다수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 그룹이 활동하면서 음반과 공연 분야에서 판매가 크게 늘었는데요.
이러한 실적 성장에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건 국내 정세 등 오늘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걸그룹 비처 멤버의 학대 주장이 오늘 종목의 악재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터주는 오늘 소개드린 개별 이슈, 스캔들이나 좀 작은 이슈에도 좀 민감하기에 투자하실 때는 장기 성장성도 고려하시되 단기 변동성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엔터주 그 중에서도 JYP 엔터테인먼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JYP 엔터테인먼트 원래는 되게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거래일째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원래는 외국인이 순 매수하는 종목 중에 1위에 해당되는 그런 날이 있을 정도로 주가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 탄핵 정국과 맞물려서 겹 악재까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걸그룹 멤버의 이탈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좀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엔터주 그동안 저점을 찍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JYP뿐만 아니라 이외에 다른 엔터주들도 오늘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이 관세와 관련이 없이 좀 앞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증권사의 의견과 함께 이 목표 주가도 일제히 좀 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의 이런 악재, 오늘의 좀 이런 하락세가 잠시 지나가는 바람일지 아니면은 이러한 일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될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보경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또 보셨나요? 네, 요즘에 좀 전국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뉴스가 예능보다 더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정치 이슈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와중에 이제 미디어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IMBC와 YTN 오늘 모두 급등 흐름 보였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로 TV 앞으로 시청자들이 몰리면서 보도 전문 채널의 시청률이 급등했습니다. 이에 수혜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 코리아의 4일자 TV 시청률 집계에 따르면 MBC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가 전국 가구 시청률 10.6%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간 정부 비판 보도를 이어온 MBC가 많은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예능보다 사람들이 정말 TV 앞으로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TV보다는 많은 분들이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TV 앞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아무래도 정치 이슈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렇고요. 그저께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TV를 계속 보셨을 것 같은데요. 좀 TV 뭐 지난 주말에 많이 보셨나요? 네, 오늘 저는 주말 동안에 뉴스만 정말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뉴스만 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뉴스 보셨군요. 좀 보셨나요, 뉴스?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이제 토요일에 좀 낮잠을 자다가 이제 눈을 딱 떴는데 이제 한 5시 반쯤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표결 딱 시점에. 지금 네. 어떻게 됐으려나 하고 제일 먼저 이제 TV를 켜서 네. 봤는데 이제 약간 그 레미제라블의 한 장면 같은 네.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어서 내가 지금 뉴스를 보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예능을 보고 있는 건지 레미제라블 같은 장면은 뭐였죠? 이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이제 표결하러 오지 않아서 퇴장하니까요? 예, 네. 그분들에게 이제 돌아오라고 이제 한 명씩 이제 이름을 부르고 선창하시면은 이제 함께 다 같이 이제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한 명씩 부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약간 뮤지컬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맞아요. 좀 이번에 좀 이렇게 좀 해악이라고 해야 할까요? 막 이렇게 밈도 많이 유행을 하더라고요. 밖에 시위에 나가신 분들이 막 깃발 흔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뭐 침대만 누워 있는 사람들의 뭐 연합 이렇게 해가지고 나 침대에 누워 있게 해달라, 나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좀 다양하게 좀 재밌는 깃발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응원봉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응원봉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이 탄핵 정부 끝나지가 않고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저도 자다가 그냥 뉴스를 핸드폰으로 딱 켜봐도 계속해서 막 속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도 리스크가 엄청 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경제 당국, 정부에서도 좀 대응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오전 7시에 이 F4 회의로 불리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해외에서도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많이들 꺼려 하시고요. 이 해외에서 여러 정치인들도 이 국내에 방한하기로 했었다가 취소하는 일이 연달아 이어지면서 좀 국내 경제가 어떻게 해야지 좀 회복을 할까, 이 환율도 어떻게 해야지 진정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자금을 많이 투입을 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밸류 펀드 중에서 300억 원은 이미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700억, 그리고 다음 주에는 300억 원을 이 순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좀 경제를 안정시키겠다라는 것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정부와 한국은행이요, 이 계엄의 충격 이후에 이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이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외환 RP라든지 이 환매 조건부 채권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화의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이 관계 기관과 협업을 해서 이달 중에 빠르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 5개 이 금융 지주 회장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추락한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서 이 금융회사들이 해외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 환율 같은 경우에도 1,430원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1,400억 원대, 500억 원대까지 1,5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막고 국내 증시도 부양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긴급 회의를 열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이 증시를 좀 안정화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을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증시 어떻게 될지 또 우려와 함께 걱정과 함께 오늘 밤도 좀 지새우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경 아나운서는 어떤 테마 또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던 기업인 루닛에 좀 집중을 해봤습니다. 루닛은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데요.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입니다. 루닛이 오늘 소식을 밝혔는데요. 호주 뉴 사우스웨일스 주의 정부의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인 브레스트 스크린 뉴 사우스웨일스에서 유방 촬영술의 AI 영상 분석 솔루션인 루닛 인사이트 MMG를 실제 임상 운영을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브레스트 스크린 뉴 사우스웨일스는 기니까 앞으로 브레스트 스크린 프로그램으로 부르겠습니다. 호주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 주별로 유방암 조기 발견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 뉴 사우스웨일스 주를 담당하는 이 브레스트 스크린 프로그램에서는요, 40세 이상 여성들에게 무료 유방암 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연간 약 37만 명이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가 암검진 사업에 AI 솔루션이 채택된 세계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업계 내에서는 공공의료 분야에서 새롭게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있고요. 소개해드리는 기업인 루닛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총 3단계에 걸쳐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1단계와 2단계에서 계속해서 AI 기술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입증해 왔는데요. 이번에 돌입한 3단계가 관건입니다. 이 3단계가 최종 단계인데 실제 임상에서 운영 과정인 겁니다. 루닛 인사이트 MMG는 검진을 받는 50세에서 59세 여성을 대상으로 연간 약 3만 1,000건의 유방 촬영술 검사 판독을 보조할 예정입니다. 이번 단계 검증을 통해서 성과가 최종 확인되면요, 루닛은 추가 입찰 없이 2029년까지 향후 5년간 이 브레스트 스크린 프로그램의 운영권을 재수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루닛은 안정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루닛은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올해 아이슬란드 국가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도 선정된 바 있고요.
현재 스웨덴,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여러 국가의 암 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암 검진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루닛은 종가로 1.56% 오른 65,3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루니 의료 AI 지난주에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오늘 정말 다 떨어졌는데 그나마 1%대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플러스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테마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탄핵 정국 오니까 금융주가 좀 계속 약세잖아요. 이 부분 또 보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정책 중 하나인 밸류업 정책도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정책 관련주들 일제히 하락세 보이는 가운데 특히 밸류업 관련주들 오늘 약세 흐름 보였습니다. 오늘 그중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높았던 은행 업종의 타격이 컸는데요. 하나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관련주가 나란히 약세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들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저평가 기업들의 밸류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는데요. 금융업종은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으로 꼽히면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 종목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유입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해왔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밸류업 프로그램이 동력이 상실되고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금융시장 변동이 확대되면서 투심이 위축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KB금융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이 지난달 4일 78.14%에 달했지만 6일 77.50%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환율이 문제인데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화 대출 환산액이 늘어나면서 각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금융기관의 체력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이것이 좀 떨어지면 아무래도 나중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은행주 쭉 다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탄핵 정국이 일어나고 나서 이 국내의 불확실성에 짙어진 시장에서 외국인들 자금 이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이에 따라서 좀 이자의 순 마진율도 줄어들 것이다 라는 해석과 함께 좀 은행주들 일제히 타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은행주, 금융주들은 좀 팔아내는 모습을 나타나면서 주가도 모두 다 떨어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떨어지게 될지 밸류업 프로그램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함께 약세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고려아연 이야기 또 해보려고 하는데요. 임시 주주총회 앞두고 주가 변동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무래도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요. 하락할 때 너무나도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도 15%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시총순위는 11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200만 원이 넘었었는데요. 오늘은 좀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193만 원까지 회복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 좀 하락 전환을 하면서 오늘 종가는 153만 5천 원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연속 상승을 하면서 고공행진을 했었거든요. 6일에는 장중에 240만 7천 원까지 뛰면서 시총 5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쭉 내려앉아서 150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요, 이 경영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전해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다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주총회 앞두고 지분 매입 경쟁 굉장히 치열한데요. 임시주총 의결권 행사를 위한 기준일은 이달 20일이다라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만약에 임시주총에서 의결권을 해결하려면 이틀 전인 이거래일 전인 18일까지 고려아연 주식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까지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때도 이 일정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 전반적으로 안 좋아가지고요. 그나마 올랐던 종목들 한번 찾아봤고요. 좀 내린 이야기도 함께 해봤는데요. 여러분 본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우울한장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저희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서 내일을 위한 대비 전략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화요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